천일야와 알리바바와 마르지나. 이미 시작된 복수. 그날 알리바바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돌아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 해가 다 오르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산기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날도 장작을 구하지 못하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은 아직 절반쯤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늘 가던 길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쪽엔 이미 베어낼 나무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곧바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을 하듯 곧장 거대한 바위 앞으로 모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들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방식만으로도 그가 두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바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밀어 여는 것처럼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내들은 하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사라지자 바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닫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손에 쥔 도끼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알리바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위는 다시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숨소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이미 멀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알리바바는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눈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남아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위 앞에 선 순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조금 전 그 사내가 했던 말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열려라. 참게. 그 순간 바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바위가 완전히 열렸을 때 알리바바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구 앞에 서서 한동안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아니었습니다. 바깥의 빛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안쪽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금화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쌓여 있었고 벽 쪽에도 자루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과 보석, 그리고 이름 모를 물건들까지 사람이 평생 모아도 다 채우지 못할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의 것을 모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는 발을 한번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금화 몇 개가 조용히 굴렀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이상할 만큼 멀리 퍼졌습니다. 알리바바는 곧바로 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까지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구는 그대로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알리바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화가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루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화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동굴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루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인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닫혀라. 참깨.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바위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날 이후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도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루 하나가 모든 것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형 카심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카심은 알리바바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고. 알리바바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쉽게 물러설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카심은 끝까지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심은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알리바바가 말린 것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카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열려라 참깨. 바위는 곧바로 열렸습니다. 카심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물을 보자마자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화를 쓸어 담았습니다. 자루를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그대로 두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한참 뒤 그는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가 멈췄습니다. 들어올 때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떠 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고 카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심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보물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심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도망칠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카심은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빛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동굴 안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카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지나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카심이 사라진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알리바바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리바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산에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르지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반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알리바바와 마르지나는 말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약했고 길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요한 말만 머릿속에 남겨둔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알리바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열려라. 참깨. 바위는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르지나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않고 바닥을 먼저 살폈습니다.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뒤 알리바바는 곧바로 형을 찾았습니다. 카심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리바바는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발자국, 흐트러진 금화, 그리고 짐승의 흔적까지 그녀는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카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하실 때가 아닙니다. 알리바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지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심의 몸을 감쌌습니다. 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겨진 흔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동굴을 나왔습니다. 바위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닫혔습니다. 마르지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마르지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묻은 것, 흔적이 남을 만한 것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카심의 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상한 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마치 병으로 쓰러진 사람처럼 보이도록. 다음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지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곧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상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알리바바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그때도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밤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마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심의 죽음은 겉으로는 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일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수군거렸지만 곧 입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마르지나였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래 보는지, 누가 묻지 않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척이었습니다. 마르지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때 기척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르지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곳에 작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흰 가루로 짧게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표시를 손으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문 아래에도 같은 선을 남겼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골목의 모든 문에는 같은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는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도적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표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있다는 것. 두목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혼자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을 돌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름 상인이었습니다. 큰 항아리들을 실은 채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집들을 지나 알리바바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마르지나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연 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마르지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뒤를 보았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인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 안에는 또 다른 숨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인은 마당 한쪽에 항아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줄지어 놓인 항아리들은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알리바바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상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상인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르지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집 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르지나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빛은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항아리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뚜껑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가 되었느냐? 마르지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지나는 다음 항아리로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항아리에서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지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은 조용히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곧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지나는 솥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짧은 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항아리로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 하나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항아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은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상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곧 깨질 것이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항아리 하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때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번에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르지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일그러졌습니다. 등잔 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르지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더 깊어졌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상인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발, 그리고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르지나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조금 너무 조용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르지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 위에서 한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는 사냥을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지나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 지형의 흐름, 사람이 숨을 만한 자리, 그 모든 것을 짧은 순간에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알리바바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앞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에 쥔 짐을 조금 고쳐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준비였습니다. 길은 곧 좁아졌습니다. 이 길이 가장 짧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위 사이로 사람 둘이 지날 정도였습니다. 협곡이었습니다. 마르지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위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여전히 그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돌이었습니다. 큰 바위들이 한꺼번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알리바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리바바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비켜갈 틈으로 몸을 끌어냈습니다. 돌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협곡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아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독수리가 더 낮게 내려왔습니다. 마르지나는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공격이었습니다. 돌이 멈추고 나서도 먼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위가 아니라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위 틈 사이에서 다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표범이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낮게 몸을 낮춘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뛰어오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돌이 표범의 시선을 비껴갔습니다. 표범의 움직임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틈 마르지나는 몸을 비켜냈습니다. 표범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림자가 떨어졌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르지나는
그 순간 몸을 낮추었습니다. 독수리는 그녀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짧은 울음, 그리고 정적 위에서 두목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지듯 내려왔습니다. 칼이 빛났습니다. 알리바바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르지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순간 좁혀졌습니다. 두목의 눈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짧은 충돌, 그리고 침묵. 두목의 몸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마르지나는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